헌재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9번째 재판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것이 대통령 그리고 권한대행의 의무다. 이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요 정말 참 재밌었습니다. 지난 한 보름 넘게죠. 마은혁에 맞자도 끄집어내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 장기도 뜨지 말라는 얘기였다. 맞자만 보면 화들짝 놀란 것이 민주당이었단 말이에요. 마은혁이 얘기하지 마라. 왜 그런 말이 나왔는가 하면 마은혁을 새삼스럽게 임명을 하게 돼서 헌법재판관이 툭 되면 최상목이 나 임명할래. 임명을 해버리면 변론 재개를 해야 되고 변론 재개를 하면 아주 적게 잡으면 문자 그대로 풀로 가동을 하고 심판정에 전원이 다 앉아서 처음부터 테이프 다 틀어놓고 하나씩 확인을 하고 이래도 적어도 2주일이 걸려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좀 사이에 헌법재판소에서 단 일정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걸 하면서 하면 한 달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피청구인 측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게 아니야, 저건 아니야, 그거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계속 돌출하게 되면 한 달이 더 넘게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면 4월 18일 날 문영배와 이미선이 퇴임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 지키게 되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문자 그대로 물 건너간단 말이에요. 하세월이죠, 이러면. 예, 물 건너가는 거죠. 끝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은혁이 맞자도 끄집어내지 마라 이랬는데 왜 그러면 다시 마은혁이 등장을 했느냐. 사실은 2월 3일 선고를 하도록 했잖아요. 2시간도 안 되는 심리 시간을 딱 그치고 준비 기일도 없이 그리고 결심을 딱 하고 이틀 뒤에 2월 3일에 선고한다. 그래서 다들 놀랐어요. 졸속 재판 아니냐. 이놈들 봐라. 해도 너무한다. 이런데 2월 3일 선고하기 2시간 전에 변론 재개를 하겠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평의 때 이거는 과반수잖아요. 그 인용이나 전문화님, 저희가 2분 정도 시간 밖에 손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용이냐 아니냐 이런 것은 다 6명이 헌법재판관이 필요하지만 이건 과반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4대4가 됐다는 게 아주 후문이에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청구인 직격이 없다. 국회 의결 없이 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으니까 안 된다.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변론 재개를 했는데 그 다음에 2월 10일 날 변론 재개를 하고 다시 결심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했는가 하면 민주당이 임명 촉구 결의안을 내서 이걸로 가지고 보완을 하는 걸로 절차적 보완을 하긴 했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헌법학자들은 코웃음을 칩니다. 그런데도 그걸 어제 소수 의견은 그 3명이 보완된 걸로 보겠다. 그리고 나머지 5명은 그와 상관없이 국회의장이 청구해도 상관없다. 이런 했더라고요. 얘기를 했고. 맞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서둘렀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평의를 해보니까 이게 5대3이다. 이런 후문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마은혁을 이렇게 임명하려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5대3이니까 마은혁 한 명이 더 필요하다. 9명 완전체로 만들어서 6명의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 필요하니까 결국 그런 이제 추론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만약 이렇게 지금 그리고 사람 이름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9번째 재판관 그러니까 그런 예상들 여러 뉴스들은 나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전원 합의로 선고가 될 것이라는 전원 합의는 아닐 수도 있다. 안 될 겁니다. 아무튼 제가 맞아 질문을 드릴게요. 전원 합의가 된다면 그 인용 판결인데 그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혹시 9번째 재판까지 지금 들어오게 되면 어쨌든 시간이 최소 2주 아니면 더 늘어나게 되는 건데 이러다가 아까 이재명 대표 사법적인 부분 리스크 얘기하실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3월 말이란 말이죠. 그리고 대법 선고까지 있단 말이죠. 혹시 그 안에 선고가 나버리면 민주당에서도 지금 민주당은요. 마은혁 재판관이 그렇게 마냥 좋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마은혁이를 변론 재개에 참여를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4월 18일 날 그 문영배와 이미선이 퇴임이에요. 그 두 사람이 또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전에 선고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전에 변론 갱신이 되느냐? 나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틀림없이 간이 절차로 넘어가려고 또 우리 전체 문영배가 그럴 겁니다. 우리 8명은 평의 결과 간이 절차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건데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문자 그대로 먼지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장담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참지 않을 거예요. 나는 문영배가 제발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든 이번에 결론은 그래요. 마은혁을 갑자기 느닷없이 다시 임명을 하도록 이렇게 그것도 당연히 각하 대상인 사건을 굳이 저런 이상한 그 5명 이름은 역사에 이제 낳게 됐어요. 5명 이게
그 우원식의 청구만으로 이건 가능하다고 이름을 낸 5명은 네. 나는 거기에 내가 참 괜찮다고 생각한 판관인 김형두 재판관도 이름이 그 들어가 있는데 그 5명은 어떻든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 5명이 자 만약에 임명을 합시다 이랬는데 만약에 이제 임명돼서 들어오면 아마 간이 절차로 해서 변론갱신을 하자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거예요. 오늘 전 변호사님께서는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돼서는 안 돼.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최상목 같으면요 내 목에 칼 돌아도 안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변수가 있잖아요. 한덕수 총리가 또 그 얘기까지 너무 길어집니다. 이번에 다시 또 복귀를 하게 되면 이제 최상목이 아니고 한덕수란 말이에요. 한번 다음 주에 다시 심도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이 나라 민주주의가 제발 회복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